근데 만약에 재택을 했다라는 가정하로 할게요. 그러면 재택을 가정하로 했을 때 첫 번째, 우리나라 실제 리그가 K리그인데 K리그를 못 봐, 본인이 직접. K리그를 보려면 시차를 극복하면서 네이버로 중계를 봐야 돼. 근데 그거를 네이버 중계로 보겠냐고. 자겠지 그 시간에. 그거 누가 확인해. 그 뜻은 뭐냐? 날로 먹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다면 벤투 축구를 무조건 이어가야 되냐? 벤투가 4년 동안 공들여서 빌더를 만들었으니 무조건 빌드업을 해야 된다는 진짜 축구를 모르는 얘기. 그럴 필요는 없어요. 어떤 감독이 4-4-2 전방 압박을 기가 막히게 하는, 예를 들어 현다이치 같은 감독이 제가 한국에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이유도 그 감독님이 와가지고 수비 이런 전술을 잘 잡아놓고 벤투 때문에 어차피 선수들이 그런 기본적인 빌드업이 되니까 그런 플레이를 잘 가져간다면 되는 거거든요. UEFA 코치와 함께하는 경기 전술 분석, 감독 분석, 선수 분석. 클린스만 감독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볼 건데, 클린스만 감독이 어제 뉴스에 나온 거에서는 재택근무를 하겠다. 재택근무를 실제로 독일 감독을 할 때도 미국에서 재택근무를 했었대. 그때 당시에 수도코치가 레브였잖아.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 레브 감독님이 유명한 게 코딱지 파가지고 막 먹은 적도 있잖아. 근데 코 파는 걸 너무 좋아하는 레브 감독이 왜 내가 저 사람은 코를 팔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 수석코치인데 감독이랑 얘기를 해야 되는데 줌으로 맨날 채팅해야 되고, 망상입니다. 이것도 망상. 경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감독이랑 얘기를 못하니까 답답하니까 코라도 뚫리려고 코를 파기 시작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레브 감독님이 그때부터 코를 파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코를 파는 게 잡히는 거지, 영상에. 그때부터였던 거야, 코를 판 게.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택근무에 기록이 계신 분이에요. 독일 감독을 할 때도 재택근무를 했고 우리나라 감독을 해도 재택근무를 원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재택근무를 해버리면 일단 K리그를 실제로 가서 안 보겠다는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의 중심은 K리그잖아요. 근데 만약에 재택을 했다라는 가정하로 할게요. 그러면 재택을 가정하로 했을 때 첫 번째, 연봉이 줄어들 수 있어요. 클린스만의 감독을 데려오면서 연봉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 실제 리그가 K리그인데 K리그를 못 봐, 본인이 직접. K리그를 보려면 시차를 극복하면서 네이버로 중계를 봐야 돼. 근데 그거를 네이버 중계로 보겠냐고. 자겠지 그 시간에. 그걸 누가 확인해. 본인이 경기를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그걸 누가 확인하냐고. 맞잖아. 쿠팡 결제해야 되는 거야. 클린스만 감독님이 K리그 보려면 쿠팡 결제해야 돼. 이 사람이 쿠팡 플레이 결제하겠냐고. 안 할 거란 말이야. 한국어로 돼 있는데 어떻게 쿠팡 플레이를 결제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실제로 경기장에 가서 보는 거랑 중계 화면으로만 보는 거랑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본인 팀의 전술이 이렇게 있어. 근데 이 팀에 내가 이 선수를 쓰고 싶어. 그러면 실제로 경기장에 가가지고 크게 그 경기를 보면 그 경기장 안에서 선수들이 어떻게 뛰는지를 보고 이 선수의 움직임, 공과 관련되지 않았을 때 오프 더 볼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야지만 이 선수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그걸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뜻은 뭐냐? 날로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쿠팡 플레이랑 스포티비가 외국에서 연결이 안 돼요. 그게 문제야. 국가에서 이제 감독이니까 허락을 해줬어. 허락을 해줘가지고 어떻게든 K리그를 쿠팡 플레이로 본다고 치자. 쿠팡 플레이 들어갑니다. 그럼 뭐가 떠? 거기 재밌는 한국 드라마가 떠. 그럼 뭐해? K리그가 여기 옆에 있고 쿠팡 플레이에 또 재밌는 영화가 옆에 있어. 그럼 뭐해? K리그 클릭하려다가 갑자기 막 전지현이 나오는 드라마 클릭해가지고 그냥 그 전지현 보고 있는 거야. 계속 K드라마 보면서 미치는 거야, K드라마에. 그래서 이제 쿠팡 플레이 보다가 넷플릭스를 안 보고 쿠팡 플레이 이제 더글로리 보고 이제 송혜교한테 반해가지고, 우리 국가대표팀에 송혜교를 스카우트하고 싶다, 이런 게 돼버리는 거야 이제. 그럼 이 감독님이 여러분들 더글로리 봤다고 생각해봐. 미쳐. 너무 재밌대. 나 아직 안 봤거든? 더글로리가 그렇게 재밌다며. 그 더글로리 한번 보면은 이렇게 웃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재택근무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또 난 궁금한 게 하나 있어. 만약에 재택근무를 하면 독일 때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월드컵 감독을 독일에서 하셨을 때 훈련장에도 안 간 건지, 그러니까 훈련 날마다만 간 건지, 아니면 대표팀 소집을 할 때도 안 가고 미국에 있었던 건지, 난 이게 제일 궁금해. 근데 만약에 훈련할 때 안 갔으면 그거는 미친놈이고, 진짜. 그러니까 대표팀 소집할 때 안 갔으면 그건 미친 사람이잖아. 대표팀이 소집을 했는데 안 가고 레브랑 줌 통화만 하면 진짜 레브 감독님이 코딱지 파는데 이유가 있는 거야, 이건. 근데 이거는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K리그도 실제로 못 보고 훈련 소집 때만 와도 코칭 스태프랑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잖아.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코칭 스태프랑 커뮤니케이션이 돼가지고 무언가를 같이 만들고, 커피도 일산에서 커피도 한 잔 먹으면서 야, 요즘 K리그에서 홍정호가 잘하더라, 홍정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 옆에서 이제 또 한국 코칭 스태프가 야, 뭐긴 뭐야, 요즘 홍정호 잘하잖아,
우리나라 얘 뽑아야 된다 이러면 뭐 이런 얘기라도 하잖아. 근데 줌 미팅을 해야 돼. 근데 줌 미팅 하다가 본인이 K리그 안 본 게 티났어. 쿠팡 플레이로 K리그 안 챙겨본 거야. 그럼 뭐 하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갑자기 인터넷 끊기 척 한다고. K리그 얘기 나오면 왜 안 봤거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거고, 만약에 아시안컵에서 탈락을 합니다. 그러면 클린스만 감독님은 헤르타 베를린 때도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런한 사건. 갑자기 인스타그램에 글을 하나 올려요. 한국 대표팀과 맞지 않는다. 한국 대표팀은 결과만 중요시 생각하고 우리가 준비했던 과정을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고로 K 더 이상 한국 축구 감독 대표팀을 맡고 싶지 않다. 이러면서 이제 SNS로 런을 하는 거야. 뭐 하는 거냐고 이게. 요런 망상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죠. 재택을 한다 안 한다. 근데 재택을 했던 사람이잖아. 근데 이런 걸 봤을 때 나는 축구협회가 재택근무 조건을 내세우는 감독이 만약에 있다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아니 난 그거가 일단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재택근무가 무슨 말이야. 헬기 타고 훈련장 가는 걸 좋아하면 헬기 타고 미국에서 재택근무하다가 헬기 타고 대한민국 넘어오다가 헬기가 떨어져요. 헬기 타고 못 와요 대한민국까지.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분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우리나라 이 대표팀 굉장히 소중합니다. 굉장히 소중하고 냉정하게 K리그가 요즘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현대가더비도 뭐 지금 티켓 다 매진되고 있고 다른 K리그 경기들도 정말 티켓을 예매하는 그 비율이 많이 높아졌대요. 이번 시즌에 월드컵 빨도 있고 또 선수들 이적도 이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고 현대가더비 같은 경우에는 또 홍명보 감독님이 아마노 준이랑 요 썰전까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감이 높아졌어. 근데 이 높아진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냉정하게 클럽들보다 국가대표가 더 인기가 많은 나라잖아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맨유 팬이면 맨유를 더 좋아해. 국가대표보다. 오히려 맨유 선수가 국가대표에 차출돼서 맨유가 성적 안 나는 걸 더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국대 팬들이 더 세잖아. 근데 이 국대를 저렇게 무책임하게 만약에 재택근무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온다 이러면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 축구를 정말 망치는 첫 번째 방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클린스만 감독님의 뭐 전술이다 뭐다 무전술이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많은 유튜버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 클린스만 전술이 없다, 뭐 레브가 다 했다, 미넨 말아먹었다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제가 감독은 아직 아니고 제가 코치를 하고 있지만 감독이 무조건 전술 가야 될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덕장 유형의 감독도 있고요, 아빠 같은 감독도 있고요, 무전술 감독도 있고요, 전술을 정말 중요시하는 감독들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덕장 스타일의 감독이야, 그럼 누가 필요해요? 수석 코치에 미친 전술가가 필요하겠죠. 분석관이 정말 뛰어나야 되고 아니면 자기 사단이 정말 빵빵해야지. 그리고 감독은 아버지처럼 덕장 역할을 하는 거야. 그게 누굽니까? 안첼로티예요. 안첼로티 감독님이 덕장 스타일입니다. 물론 안첼로티 감독님이 전술도 있죠. 그래가지고 무조건 막 이런 거 있잖아. 벤투가 와가지고 빌드업 축구를 했고 벤투 때문에 우리나라 축구가 변했고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그렇다면 벤투 축구를 무조건 이어가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벤투 축구를 응원했던 건 우리나라가 단 한 번도 월드컵에 나가서 주도하는 축구를 해보려고 한 적이 없고 이렇게까지 주도하는 축구를 짜임새 있게 준비한 감독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에 나가서 벤투가 그 축구를 구사하게 된다면 성적이 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축구 발전에 있어서 정말 희망을 주는 경기 셋업이기 때문에 저는 벤투를 응원했던 거거든요. 근데 벤투가 4년 동안 공들여서 빌드업을 만들었으니 무조건 빌드업을 해야 된다는 진짜 축구를 모르는 얘기예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어떤 감독이 4-4-2 전방 압박을 기가 막히게 하는, 예를 들어 션다이치 같은 감독이 제가 한국에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이유도 그 감독님이 와가지고 수비 이런 전술을 잘 잡아놓고 벤투 때문에 어차피 선수들이 그런 기본적인 빌드업이 되니까 그런 플레이를 잘 가져간다면 되는 거거든요. 감독에 따라서 전술이 맞춰지는 거지 전 감독이 어떤 전술을 썼던지는 솔직히 아무 의미가 없고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거는 윗사람들이 뭘 생각하냐가 제일 중요하지. 예를 들어 바르셀로나가 시메오네를 선임하진 않겠죠. 왜 선임을 안 해요? 바르셀로나는 티키타카 축구를 하고 싶으니까. 시메오네 같은 감독을, 무린요 같은 감독을 선임하지 않습니다. 왜? 본인들이 추구하는 축구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축구협회가 추구하는 축구가 있냐 없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클린스만을 뽑는다면 추구하는 축구는 없는 거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추구하는 축구가 뭐냐 이렇게 봤는데 마이클 밀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월드컵 때도 TSG를 바탕으로 봤을 때 볼 점유율은 의미가 없었고 역동적이고 역습을 잘하고 수비를 잘하는 팀이 결국 성적을 냈다. 그렇기 때문에 볼 점유율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도 했었단 말이지.
우리나라 국가대표의 철학이 무조건 볼 소유하는 거가 맞다라는 건 아닙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진짜 저는 이제 누가 선임이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그냥 재택근무하겠다는 감독들은 그 명단에서 그냥 바로 물 뿌리고 그냥 그 사람 얼굴에 그냥 커피 물 뿌렸으면 좋겠어. 그냥 김치 싸다고 맞아야 돼. 무슨 우리 김치 타카를 무시해? 아니 우리 김치 타카가 무슨 뭐 개밥줄이야 뭐야. 무슨 재택근무를 해. 김치 싸다고 하는데 맞아야 됩니다. 이건 진짜 재택근무하겠다는 감독은 김치 싸다고 맞아야 돼요. 진짜 언급할 이유도 없고 언급할 가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요렇게 생각합니다. 클린스만에 대해서는.